결혼식 하면 얼마나 들어? 어느 정도 모으고 결혼하면 될 축의금으로 비용 해소 되나요?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찰떡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절대 1%를 찍지 마세요. 청첩장을 돌리는 기준이 뭔가요? 식전 영상 만드는 꿀팁.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이 별로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던 결혼 Q&A를 들고 왔습니다. 진짜 디테일해요. 그래서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쏙쏙 집어서 보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타임라인 찾아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너무나 주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정답 전혀 없습니다. 꼭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같이 먹으면서 할 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시켰던 게 이 조합이거든요. 그 맛을 잊지 못했는데 딱 그때를 떠올리면서 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촌 허니콤보예요. 이거는 교촌치킨에서 쿠폰을 보내주셔가지고 시켰거든요. 이 마라샹궈 달고 짜고 맵고 이렇게 담아왔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조금만 먹고 시작할게요. 너무 맛있어. 제가 오늘은 결혼 Q&A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음식이랑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인스타에서 무무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은 걸 궁금해 해주셨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Q&A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이나 옵션 같은 거에 있어서는 진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지역에 따라서도 시기별로 언제 예약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 기준으로 예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의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할인이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거. 일단 총 준비 기간, 저는 25년 3월에 본식을 치렀거든요. 24년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11개월 전에 하면은 진짜 DVD, 스냅 이런 데가 예약하기가 되게 빡세더라고요. 원하는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1인 작가, 2인 작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 2인을 하고 싶은데 1인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면 최소 1년 전부터, 지역에 따라서는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식대 제외하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냐. 저도 이거는 결혼 전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결혼식 하면 얼마나 들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저 또한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Q&A 하는 김에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살짝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 준비 비용은 약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결혼 준비 비용이 진짜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한 지방 어느 지역에 평범한 지방과 집안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저희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가성비 이때 너무 짜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반지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어요. 보통 명품 브랜드에서 하면 적게는 600에서 800, 1000도 넘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자고 해서 200만 원으로 맞췄거든요. 사실 이것도 저는 좀 돈이 아깝긴 한데 그렇게 했고, 그리고 본식 당일날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남겨두고 싶었어요. 언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식 당일 촬영에 신경을 많이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VD, 아이폰 스냅, 본식 스냅 3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셀프로 할 수 있는 건 셀프로 하자. 셀프 청첩장, 셀프 스냅, 셀프 식전 영상, 이렇게 홀대관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최대한 할인이 되는 곳에서. 그래서 24년 4월 기준 할인도 꽤나 많이 받아가지고 1,400만 원대의 결혼 준비 비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돈 아끼는 지름길이라고. 일단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죠? 홀 대관료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예약을 했을 당시만 해도 진짜 저렴하게 하면 100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있다 하면 2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별 날짜별로 정말 많이 달라져요. 1, 2년 차이만 나도 지방 기준으로 몇 배씩 달라졌어요. 광주 기준으로 드메르 650, 위더스 700, 까사디 650. 좀 이렇게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600에서 700만 원대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할인이 들어가면 좀 다운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부르는 대관료가 이 정도라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진짜 괜찮은 홀도 가격을 들었는데 광주가 점점 서울의 홀 대관료를 엄청 바짝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전 가구 비용은 약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가전을 거의 풀옵션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전자랜드에 가가지고 좀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가장 싸게 할 수 있었던 곳이 전자랜드의 한 지점이었어요. 구독제로 얼음 정수기랑 공기청정기가 월 10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거든요. 구독료 제외하고 1,150만 원이 나왔고요. 가전으로만 거의 풀옵션 1,5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수 가구 있죠. 소파, 매트릭스, 프레임, 식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다 합쳐서 700만 원대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신혼여행 1,500만 원. 저희는 포르투 스페인 12박 14일 갔다 왔고 쇼핑이랑 모든 지출 포함해서 1,500 정도 들었고요. 집 구하는 부분, 집을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부분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매우 싸게 한 편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친구들한테 결혼 준비 비용 얼마나 드냐고 물어볼 게 아니었구나. 집 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봤어야 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결혼 준비 비용은 얼마 들었다고도 생각이 안 들고 집 구하는 게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게 뭔가 소득이랑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매를 한다면 매매 기준 최소 1억 이상은 있어야 대출이나 부분 인테리어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진짜 결혼 준비하는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결혼 비용, 가전 가구, 신혼여행 대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모으고 결혼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모으는 기준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만 한다. 그러면 그냥 둘이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모아놔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1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집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최소 한 사람당 5천씩은 모아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돈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식에 큰 로망이 없고 그냥 하는 거에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예약했을 때의 기준이라서 지금은 홀 대관료가 너무 올라서 저희보다는 훨씬 추가될 것 같아요. 홀 대관료가 막 4,500 올랐다고 치면은 거의 한 2,000 이상으로는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축의금으로 비용 회수 되나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방 기준 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남지 않아요. 물론 하객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집집마다 축의금 나누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 당일에 축의로 들어오는 돈들은 그냥 너네 가져라 라고 해서 거기서 식대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저희 손에 들어온 축의금에서는 반절 가까이는 식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대 결제 후에 남은 돈을 보면은 뭐지? 갑자기 돈이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혼 비용을 제외를 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얼마 안 돼요. 신혼집 구할 때 가전, 가구, 혼수 반반 했는지 양가 도움 받았는지 도움 없이 했는지 저희는 모두 도움 없이 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죠. 집안끼리. 그런 건 일체 안 했어요. 허례허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고 양가 부모님들 그 성향 자체가 비슷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 여자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커플마다 정말 다르겠지만 우리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원팀이다.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까고 공용 재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집 구하고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돈 내 돈 없이 우리가 살 집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다 투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족족 모아서 결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막 남자라고 더 많이 모아놔야 되고 여자라고 덜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든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든 그 돈이 합쳐져서 온 이 결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둘의 마음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래너 없이 수월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플래너 있었어요. 근데 플래너분이 저희 가족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혜택받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혼 전체 비용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님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건 진짜 사람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결혼식보다는 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어차피 집 준비할 때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결혼 준비보다는 집 준비에 조금 더 힘을 쓴 것 같아요. 결혼식에 쓸 돈을 조금 아껴서 집에 쓰자라는 주의였고, 그리고 결혼 준비에서는 결혼식 당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식 구성 같은 거, 결혼 결심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저랑 가장 잘 맞아요. 저는 보통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지금 남편은 저 만나고 나서 술 약속으로 나간 게 진짜 손에 꼽거든요. 저는 친구 많은 집돌이를 원했는데요. 얼추 비슷하게 만났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내 평생 친구 될 수 있겠다, 내 짱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결혼 준비 과정이거든요. 대충 알려드릴게요. 24년 4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 식장 투어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웨딩홀을 계약을 하고, 그러자마자 집에 와서 아이폰, DVD, 본식 스냅 싹 다 예약을 했고요. 또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가서 웨딩 밴드를 계약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 전부터 바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홀 계약, 예약할 거 다 예약해놓고 반지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4, 5개월간은 할 게 없습니다. 5개월 뒤에 제주 셀프 스냅을 찍으러 갔고요. 그리고 이때가 진짜 바빴어요. 10월에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 2주 뒤에 셀렉을 하러 갔고요. 이때 동시에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집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입주를 하고, 저희가 상견례를 진짜 늦게 했거든요. 12월에 거의 막판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셀프 청첩장을 만들고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청첩장 모임을 2달 전에 시작을 해서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청첩장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2달 전에 진짜 바쁘더라고요. 드레스 초이스, 맞춤 정장도, 혼주 한복 예약도 해야 돼서 한복집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요. 1월에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했고, 한 달 남겨두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마다 다른데 저희는 당일에 USB에다가 사회자 대본, BGM, 축가, 혼인사역서, 선언문 이런 거 다 준비를 해갔어야 됐어요. 저희는 지인한테 사회자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사회자 양식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거 다 고치면서 사회자 대본을 어느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식전 영상은 일주일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브이로그 만들고 이러느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급하게 만들기 시작해서 하루 전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본식 그 주에 식권 받으러 가고, 전날 한복, 맞춤 정장 찾고, 사회자랑 전화해가지고 대충 리허설 맞춰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도 좀 리허설 하고 본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업체명을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안 적었고, 스튜디오랑 본식 메이크업은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그때 브이로그에도 안 알려드렸어요. 좀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거기가 못하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안 맞는다던가 그런 거거든요. 굳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서 이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식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본식 그 헤어에 대한 후기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제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이목구비를 죄다 확장을 시켰어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다른 샵에서 받아보고, 드레스 초이스 할 때 한번 받아보고, 세 번째 본식 메이크업 이렇게 받았거든요. 스튜디오 촬영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샵에서 받아보자 하고 리허설을 그 본식 메이크업 받은 곳에서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샵보다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식 메이크업도 하게 됐고, 근데 아무래도 본식 메이크업 때 나를 좀 이렇게 빛나게 해줄 그런 메이크업은 아니었어요. 자꾸 손이 가니까 치워버려야겠어. 이따가 편하게 먹어야지. 근데 이게 메이크업 샵이라는 게 진짜 완전 사바서거든요. 사람 이목구비가 다 다른데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메이크업 하기가 진짜 어려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되게 답답해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목구비가 더 작아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만족도가 클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수정하면 괜찮겠다라고 싶었던 그런 메이크업 샵을 선택을 했고요. 광주가 다양한 웨딩 메이크업 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선택지가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가는 곳만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화장 잘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저와 같이 본식 메이크업 별론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고 하는 지인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선생님들은 전문가시니까 매일 이 웨딩 메이크업 하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찰떡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내가 잘 쓰는 색조가 있다, 나 이 상태로 결혼식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잘 쓰는 색조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좀 찾아가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한다던가 내가 이 입술 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랑 제품들을 챙겨왔어요. 이걸로 해달라고.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날 한 번만 메이크업 받고는 알 수 없으니까 리허설 메이크업을 꼭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추가금을 내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리허설 메이크업 할 때 헤매를 다 받았는데 헤어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가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앞머리는 나중에 자르더라도 꼭 기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뒤늦게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외곽, 얼굴 외곽 커버하기에는 조금 길이가 짧아서 살짝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앞머리는 1년 전부터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장이랑 드레스샵 초이스 기준. 저는 식장이 우선순위와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그 날짜 기준, 할인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무조건 금액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고른다면 무조건 밝은 홀로 고를 것 같아요. 식장 고를 때 그래도 조금 우선순위였던 거는 밥 맛있는 곳, 셀프 스냅 사용 카메라, 삼각대, 장소, 자세한 정보 궁금해요. 사용한 카메라는 캐논 R8 포지 X100V를 찍었는데요. 장소는 그냥 좀 예쁜 숙소 2군데를 골라서 잡았는데 하나는 녹음실 제주, 여기서 침대 컷이나 이런 거를 좀 건졌고 오마이 코티지라는 곳에서는 정원 마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오름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여기서 제주 스냅도 좀 찍으시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와서 그랬는지 그 정도로 예쁜지 몰랐는데 찍을만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는 그냥 아무 바닷가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서 찍을까? 하고 나가가지고 찍었습니다. 셀프 스냅 비추라고 하셨는데 진짜 비추천인지 아마 제가 그 셀프 스냅 브이로그에서 진짜 절대 셀프 스냅 찍지 마세요. 비추예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카메라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찍는 건 진짜 절대 비추입니다. 생각보다 셀프로 둘을 찍는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화면도 요만하고 괜찮은 결과물을 얻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이 빠지는데요. 특히 보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만 보고는 잘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풀에 지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이폰으로 찍는 거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아이폰으로 찍는 사진이 꽤나 감성적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확인하기도 쉽고 구도 잡기도 가볍고 작으니까 훨씬 쉽고 보면서도 찍을 수 있고 너무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로 찍어서 구도 잘 못 잡는 것보다 아이폰으로 구도 잘 잡아서 찍은 게 훨씬 퀄리티 있고 예쁘게 나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셀프 스냅만을 위해서 제주도를 간 건 아니고 그냥 4박 5일 동안 휴가를 갈 건데 예쁜 숙소가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로 간 거고 휴가 겸 간 건데 제 절반 이상을 못 즐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인들 2팀 정도는 셀프 스냅을 찍어줬거든요. 저희 부부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인물 사진 위주로 찍었지만 친구들은 풍경이나 전체 컷이나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다채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스냅 찍을 거면 둘이서 그냥 찍지 마시고 무조건 헬퍼 한 명이 꼭 있어야 돼요. 좀 친구 중에 사진 좀 잘 찍는다 하는 친구한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내가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개고생하면서 추억 남기려고 찍는다 하면은 그러면 찍으세요. 추천합니다. 진짜 개고생인데 나중 생각하면은 정말 추억이긴 해요. 저 드레스는 그 플로움 웨딩 마켓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서 하긴 했는데 드레스 뭐 한 벌에 오히려 우리만의 개성을 좀 잘 드러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찍은 커플 사진이 되게 다채롭고 예쁘더라고요.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돼요. 제 친구는 서울에서 서울 스냅 같은 거 찍었거든요. 한강 앞에서도 찍고 그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제 동생은 저희 목장에서 찍고 배경을 지웠고요. 다른 친구는 고창 청보리밭에서 찍어줬어요.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 꼭 안 가도 예쁜 곳이 굉장히 많다. 굳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첩장을 돌리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지 않나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제가 한 방식은 줘야 되는 사람들을 쭈루루루룩 적었어요. 뭐 저와의 그런 친밀도, 언제 연락을 최근까지 주고받았는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구분이 되거든요. 이 청첩장 돌리는 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돌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종이 청첩장을 주고 싶어도 이 친구는 그만큼이 아닐 수 있는데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바일 청첩장을 주면은 서운해할 것 같고 아니 얘 나한테 모청을 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기준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첫 번째, 내가 청첩장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세 번째, 내가 안 주면 의아해하거나 서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인지 상상해보는 거. 네 번째, 좋았던 추억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저도 제가 청첩장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인지, 또 내가 줘도 안 불편해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진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줬고요. 안 준 사람은 몇 년 이상 연락 안 한 사람. 근데 몇 년 이상 연락을 안 한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특별하게 친했거나 좀 각별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결혼 소식조차 안 알리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돌렸어요. 청첩장을 돌릴 때는 그냥 돌리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지인들의 경험과 저희 경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범위를 정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청첩장을 절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정말 너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세요. 눈 딱 감고. 근데 저는 반대로 한 6, 7년 전에 결혼식 갔던 회사 동료분, 그때 당시 회사 동료분께는 안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내가 인연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라든지 결혼식을 내가 갔다고 하더라도 굳이 연락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그냥 안 보냈습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해서 결혼식 오라고 하는 그 부담이 될까봐 안 보낸 분들이 있는데, 결혼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추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매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메시지 담아서 조심스럽게 보내시고, 혹여나 그날 연락이 없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프 청첩장 추천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 친구, 동생, 다른 친구를 해서 4명 걸 만들어 봤거든요. 디자인은 제가 하니까 그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쇄비도 진짜 싸요. 2, 3만 원부터 진짜 비싸면 7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 봉투가 비쌉니다. 요즘에 트레이싱지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트레이싱지가 굉장히 다른 봉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봉투에서 조금 아끼면은 10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고, 봉투에 돈을 좀 쓴다. 저는 200매 기준 16만 원 들었고요. 제 동생도 제 친구도 거의 13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청첩장 디자인을 하고 싶다. 돈을 그냥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 업체랑 비교해봤는데 좀 차이가 꽤 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바른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정갈한 느낌의 청첩장도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선호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없는 크기의 청첩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냥 직접 했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인쇄는 성원 에드피아에서 했고, 인쇄 컨디션은 참고하시라고 자막에다가 기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식전 영상. 제가 올린 식전 영상이 지금 2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식전 영상 때문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식전 영상 필수인지. 필수는 아닌데요.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딱히 식전 영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또는 스튜디오 촬영이나 셀프 스냅, 제주 스냅, 뭐 이렇게 야외에서 스냅 찍은 거, 그런 것들 그냥 사진 이렇게 슬라이드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식전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희 결혼식을 오는 분들 중에서 저희 커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결혼식 자체에 좀 몰입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왕 온 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은 알고 보는 게 이 시간에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전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왔던 그런 사진들, 영상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노래도 가사 엄청 신경 써서 골라가지고 만들었어요. 식전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로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쓰시는데,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서 블로나 캡컷 추천드리고, 아마 그 워터마크가 뜰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도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전 영상 만드는 꿀팁. 노래 선곡이 정말 중요하고 가사말이 잘 들리는 거, 노래의 기승전결이 있는 걸로 골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로 영상을 여러분 정말 많이 찍어주세요. 세로 영상으로 들어가면은 영상이 확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식전 영상 내가 만들든 남한테 맡기든 어쨌든 가로 영상을 많이 찍어주세요.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되지만 그냥 아이폰 카메라로 찍어도 충분히 좋고 예쁜 추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직접 만든다면 이 음악 템포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냥 좀 소소한 일상처럼 이렇게 좀 흘러가듯이 하다가 뭔가 점점 음악에 딱딱딱딱 맞춰서 넘어가다가 딱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사진을 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극대화되도록 하는 게 저희 팁입니다. 그리고 영상 넘어갈 때마다 그 전환되는 거 있죠. 글자가 띡띡띡띡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슥 사라졌다가 다시 불투명도 올려가지고 선명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상견례 꿀팁. 이거는 저희가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꿀팁이랄 게 없어요. 왜냐면 두 집안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고 스무스하게 좋은 분위기로 맞췄거든요. 딱히 저희가 한 것도 없고 저희는 룸이 돼 있는 중식집으로 했습니다. 고급지게 생긴 중식집이었는데 부모님들은 다 만족하셨거든요. 첨단지구에 있는 곳에서 해가지고 제가 자막에다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싸운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 적은 없어요. 이 결혼이 다가올수록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싸우진 않았는데 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했어요. 감지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안 싸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결혼식은 거의 신부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모든 게 신부가 결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안 싸운 이유는 신부인 제가 딱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나 욕심이 없었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나 그냥 아무거나 할래 이것도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원하는 바가 있기는 할 것. 또 그런 방향 확실해야 되고 그거를 신랑이 잘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걸 처음부터 잘 상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싶어. 나의 평소 생각들을 좀 잘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방향과 규모 같은 거는 좀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막 좀 수용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100% 싸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팁이 없어요. 그래도 이왕 할 거면은 신부한테 그냥 다 맞춰주는 게 싸우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게 다 진짜 신부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맞춰주세요. 그리고 프로포즈 어떻게 했나요? 저는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습니다. SNS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신부가 프로포즈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하지 말란다고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딴 말 나온다. 이런 말들도 많고 내심 서운하다 뭐 이러는데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경제권을 누구한테 줄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혼을 하고자 한 이후로부터는 원팀, 그냥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 네 돈이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프로포즈에 들어가는 돈들이 저한테는, 저 기준에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프로포즈 해주지 마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선물 같은 거 사지 마라. 우리 그걸로 아껴서 집에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고요. 딱히 둘 다 막 이벤트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기념일도 딱히 안 챙겨요. 이거는 그냥 뭔가 진짜 취향이나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본식 전 관리 방법, 다이어트 방법, 뭐 체중 감량, 시술했는지 경락했는지 전에 받았던 관리는 뭔지, 기초하면서 뭐 피부 관리 신경 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본식 전 관리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일 체중 키는 저는 키가 164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붓기는 빠졌어요. 많이. 55kg에 164로 들어갔고요. 기초하면서 피부 관리에 신경 썼던 거 있는지, 일단 최대한 본식에 다가올수록 기능성은 최대한 좀 덜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편평사마귀가 좀 올라온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 간지로도 만지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거를 한 번 더 했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제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집을 구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구하고 대출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전세로 들어갈까 했어요. 이제 친구랑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매매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갑자기 마음이 지금 해야겠다, 지금이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 덕분에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매 계획을 하게 돼서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의 현금 보유량 파악하고 원하는 조건의 집이 뭔지, 뭐 층수, 거실 뷰, 시설, 위치, 단지 분위기, 교통집 컨디션, 뭐 시스템 이런 것까지 싹 다 허심탄회하게 적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량을 토대로 매매가 리밋을 지정을 했어요. 우리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해야 되지? 요거까지. 그리고 그 대출이 가능한지, 얼마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최대로 받는다면 혹시 부분 리모델링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가전, 가구 구매 가능할 정도로 돈이 있는지, 이런 거를 회의를 하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여력은 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했고요. 굉장히 빠듯했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준비하면서 생길 소득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요거를 딱 정한 후부터는 한도 내에 아파트 매물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찝어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원하는 집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대출 신청하고 심사 받고 살고 있던 전셋집도 내놓고 또 전셋집 들어온 날이랑 우리가 입주하는 날이랑 맞추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요것들이 거의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졌거든요. 11월 초에 리모델링 업체를 미팅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11월 넷째 주에 리모델링 완료하고 11월 말에 입주를 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타임라인이에요. 집 구하고 대출하는 거 진짜 겁을 많이 먹었는데 뭐 예상대로 정말 빡셌고요. 이게 대출 안 나올까 봐 걱정이지, 전셋집이 시기에 맞춰서 안 나갈까 봐 걱정이지,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지, 잔금은 제대로 들어갈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은 괜찮을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래도 운이 좋게 뭔가 아다리가 딱딱 맞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집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걱정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하객이 별로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 안 하셨나요? 왜 안 했겠습니까? 진짜 엄청 했죠.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좀 인싸거든요? 친구들이 다 친구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내 결혼식 너무 안 올 것 같은데 텅텅 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식 하기가 싫었어요. 그게 너무 걱정돼서. 물론 막 내 친구가 진짜 막 2명, 3명밖에 없어. 난 직장도 안 다녀. 이러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인정하고 마주하고 하객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이 정도면 보증인원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엄마, 아빠, 손님까지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보증인원은 채울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쩔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냥 보통으로만 오면은 그렇게 결혼식장이 텅텅 비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객 리스트를 다 적은 다음에 여기서 몇십 %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보증인원을 계산을 했거든요. 진짜 하객으로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초대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막상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날 하루가 정말 순삭이에요. 그날 내가 친구가 조금 안 와서 속상하더라도 그냥 그날 하루일 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인들도 그렇고. 결혼식 하면은 사람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 명 한 명 그게 좀 적더라도 소중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 소중한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조금은 뻔뻔해져도 됩니다. 저도 원래 겁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인데 지나고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고 오히려 오는 분들한테 진짜 무한 감사한 마음이 남아요. 걱정되는 건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날 와주는 사람한테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한 3, 4명, 4, 5명 다니는 그런 작은 회사에서만 일을 했었고 그마저도 몇 년 전이고 목장에서는 이제 동료가 없잖아요. 남편 쪽은 직장 동료가 많아가지고 찍을 때 저쪽으로 조금 더 넘어와가지고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사 분들이 그런 거 다 신경 써주시니까 그냥 밸런스만 맞게 서가지고 전 찍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누굴 초대할지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떻게 초대할지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밖에 없겠죠?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제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로 결혼식 생략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그 남편의
생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부모님이 뿌린 그 축의금을 거두는 날이라고도 하잖아요. 저희 또한 지금 결혼식을 정말 많이 가고 있고요. 저는 그 특별한 이유와 가치관으로 결혼식 생략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결혼식 생략한다고 해도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치만 저희는 솔직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결혼식 하기 싫었지만 그냥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해치우자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1년간 누군가 보면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 생각이 들 만한 과정들을 하면서 저는 이 1년간의 준비 과정 속에서 뭔가 이 사람과의 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뭔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우리만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훨씬 더 알차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결혼식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비 부부들 또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 하기로 했다면, 이왕 해야 한다면 즐거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1년간 준비하면서. 이거는 목장에서 일할 때는 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는데 약간 주말부부 느낌으로 지내시나요? 신혼인데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는 평일 낮에는 신혼집에 오고 저녁에는 할머니 집에서 자기 때문에 평일에는 마주치지 않고요. 평일에도 매일 와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무리해서. 둘 다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라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주말에만 보는 게 조금 더 사이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저는 저녁에 봐도 이제 저녁에 와서 편집하고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해야죠. 신혼여행 브이로그 카메라는 어떤 걸로 들고 가셨나요? 어떤 카메라가 편했나요? 저는 V1 오즈모 포켓 3, V10 이렇게 챙겨갔어요. 이것도 제가 유럽 여행 준비물에다가 아주 그냥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편했냐면 유럽의 풍경을 쉽게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오즈모, 하늘이 굉장히 파랗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식 사진은 V1으로 땡겨가 좀 찍으면 좀 더 퀄리티 있게 나오고 V10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대신에 화질이 좀 떨어지고 예쁘게 나오진 않는다는 점? 근데 솔직히 브이로그는 어떤 걸 들어도 불편해요. 아마 퀄리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V10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도난 당할까봐 진짜 뒤지게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 이 전체를 아우를 만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질문이 진짜 가장 많았어요. 중복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결혼식, 이거 잘했다? 이거 하지 말걸.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잘했다. 저희가 만나면서 식전 영상이 들어갈 소스를 진짜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이 노래 하나를 다 채우려면 어마무시한 사진들이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은 사진마다 이걸 시간을 늘려서 해야 돼서 굉장히 어색하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던 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도 가로 영상을 많이 찍어두시는 거, 또한 인생 네컷 그 영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회자를 지인한테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아나운서 친구였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친구 중에 사회자를 전문으로 한다든지 경력이 아주 많다든지 뭐 이렇게 아나운서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전문가를 섭외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인이었긴 했지만 전문가를 부른 거기 때문에 지인 사회자를 하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친구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친구가 경력이 없어. 내가 처음이야. 사회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사회자가 이 본식의 전체 무게,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사회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 구성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자는 뭐 지인이나 친구한테 부탁하지 않은 거, 이 점이 굉장히 좋았고, 전문가에다가 지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뭐 진행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게, 지인한테 부탁을 하든 사회자를 섭외를 하던 어쨌든 답례를 해야 되거든요. 공짜로 부탁할 순 없잖아요. 근데 지인한테는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를 하면서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은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결혼식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덜해서 저는 전문 사회자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 자기 맘이에요. 그리고 결혼 반지에 돈 많이 안 쓴 거 2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결혼하면서 정말 얼굴에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마 필러예요. 이것도 관리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에서 봐주시면 되고, 결혼 준비하면서 이마 필러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사람이 되게 달라 보여요.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입체감 딱 생기면서 진짜 웨딩드레스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꺼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얼굴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할머니도 한복을 입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복을 입었고, 할머니가 이제 지금 80이 되셨는데 사진을 막 곱게 찍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랑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예쁜 옷 입혀드리고 사진도 예쁘게 남기를 저는 원했어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각자만의 이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부 때 저는 한복을 입고 신랑은 한복을 안 입었거든요. 타임만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에서도 어떤 분이 신랑분은 한복을 안 입으셨네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신랑 한복을 빌리는데 돈이 더 들고, 그리고 제가 또 한복을 안 입으면 이브 드레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한복이 더 편할 것 같고 한복이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브 드레스 구하는데 돈도 좀 더 들 거고, 너무 이렇게 저의 이렇게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이브 드레스는 안 샀고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인생 내 거 찍은 거. 요즘에 결혼식 끝나고 인생 내 거 되게 많이 찍잖아요. 까딱하면 까먹기 쉽거든요. 다른 친구도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두고두고 살짝 후회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근데 찍어두면 굉장히 추억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는 증명사진도 찍었대요. 부모님 입장 둘둘이 한 거. 저희는 아버님끼리 어머님끼리 했거든요. 사실 원래는 아빠랑 이제 딸이랑 같이 입장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살짝 오글거려가지고 좀 쑥스럽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나름 깨알 이벤트 느낌으로 노래 틀면서 아버님끼리 어머님끼리 손잡고 등장해가지고 간단한 율동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입장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딩 드레스 쉐입,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반응이 좋은 것 중에 실크랑 레이스인데 이제 어깨 드러난 거가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봤을 때 딱 사람들이 오!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드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몸을 좀 가리는 디자인을 입은 게, 분명히 어깨에 드러나는 실크 입으면은 지인들은 예쁘다고 했을지언정 그 지인들의 사진 카메라 속에 찍힌 나의 그 스토리 리그램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거 있죠. 그거에는 내 승모근 요만큼 나오고 어깨는 요만큼 나오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하면서 최대한 흑역사는 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드레스를 골랐고요. 진짜 드레스 고를 때 엄청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마냥 이 드레스가 예쁘고 나한테 어울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많은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냥 좀 더 안정빵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홀 안에서 좀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비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극혐하던 디자인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안 입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 보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걸 언제 입겠나 싶어서 입은 것도 있고, 10년 후에 보면은 안 촌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후회했다. 남편이 말하기로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1년 사이에 그 남자 본인 머리에 그 최적의 기장감, 스타일 이런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 스타일을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둔 다음에 내가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머리를 그렇게 잘라야 가장 예쁘게 연출이 가능한지를 좀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돈 좀 쓸 거리라고 느낀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드레스 추가 비용이 조금 나가는 편이었는데 적게 낸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할인이 없었대도 저는 드레스에는 돈을 좀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추가 비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드레스 추가 비용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드레스가 나는 열심히 이 1년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막상 열심히 달려가지고 끝을 보니까 뭐야? 최종 대왕 보스가 여기 있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드레스가 별로면은 내가 준비했던 게 모두 다 꽝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대로 그 퀄리티가 정말 다르고 디자인이 너무 달라서 다른 것보다도 드레스가 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단 하루만 입는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좋은 드레스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시에 촬영 컨셉에 대해서 더 고민 많이 할 걸. 그리고 어울리는 머리도 알아둘 걸. 왜냐면 그 스튜디오 때 많이 하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뽕 가득 세우고 그게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노티나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그걸 알긴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진짜 뭐가 어울리는지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때 여러분 팔자주름에 파우더 꼭 하세요. 스튜디오 할 때는 조명을 많이 쓰잖아요. 더 번들거리거든요. 여기가 되면은 이게 아무리 포토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번들거리고 한계가 있어요. 헬퍼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꼭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낄 걸 했던 거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거 다 하면서 아낄 것도 아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폰 스냅, 본식 스냅, DV 다 했는데 저는 사진과 영상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3개 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만족을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결혼한 지 지금 6개월, 7개월 좀 됐는데 아직 보정본을 못 받았고요. 아이폰 스냅도 피드에 있는 걸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예약을 하잖아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달은 거의 다 원본으로 오고 몇 장만 보정본이 오잖아요. 근데 그 보정본 몇 장도 완벽한 결과물만 올리는 그 피드랑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기록용 또는 내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업로드용, 추억용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튜디오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그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냅 뭐 이렇게 찍었으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좀 결과론적인 얘기여가지고 둘 다 찍은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확률을 좀 이렇게 높여놓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장 맞춘 거. 저희 아빠랑 남편을 했거든요. 몇 번 입진 않지만 또 입을 만한 때가 있어서 가족 행사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맞춘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빌리는 거랑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가족 결혼식이나 뭐 행사든 2번 이상 행사가 있다면 저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크나큰 변수가 있는데 결혼식 기준으로 나중에 살이 많이 찔 수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꽤나 좀 딱 맞게 맞추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Q&A를 했거든요. 질문 받은 거를 빠짐없이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정보들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 사람은 저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이랑 서울이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마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예약한 그 시점대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예약 빨리 해놓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 평소 가치관대로 평소에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후회 없는 결혼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